이번 시간에는 현재의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도서관 현상과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디를 지향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관점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현상을 살펴보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의 확산과 증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9세기 말에 나타났던 공공도서관과 탐색을 중심으로 한 대학도서관이 목록이라고 하는 탐색 도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록의 사회적인 역할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료, 책에 대한 존재의 확인과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유일한 사회적 도구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사회적 도구의 중요성이 또 다른 탐색의 도구인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목록의 도서관 내에서의 기능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나 사회적인 중요성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가진 목록의 중요성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도서관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공도서관은 1980년대 초반에 100개를 겨우 넘겼습니다만 1990년대 초반에는 약 20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994년에 시작된 지방자치정부가 2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안정화되는 시기부터 도서관의 확장 속도가 가속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대략 15년간 1년에 약 20개 정도씩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가 되면 그것이 속도가 더 붙어서 1년에 약 30개씩 계속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1300여 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도서관 설립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공공도서관 그리고 정보 서비스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하나의 가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에 대한 성과주의적 시각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주의가 정보기관의 효율성 강화라든지 정보사업 선택력의 증대 같은 것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흐름이었던 소비자주의와 민주화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하나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감시까지는 아니지만 요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과주의적 시각으로 도서관에 대한 요구들이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적 시각은 도서관의 서비스를 변화시켰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소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서관이 지역에 존재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대도 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줌으로써 도서관에서 지역사회의 일들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도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성과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서관이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력과 공간을 통해서도 도서관의 성과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화된 서비스는 또 다른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의 다른 공공기관과의 차별성이 조금씩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도서관은 과거에 책을 빌리고 책을 읽는 곳이었는데 이제 도서관은 프로그램을 보러 가는 곳, 가서 축제를 하는 곳, 사람들과 만나는 곳, 그러한 이미지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에는 고정적이고 강한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의 접근의 기능, 즉
분류와 목록의 기능이 더 이상 사회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사회에서 다른 역할들을 탐색할 필요성이 199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 도서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듀일리스 라이브러리라든지 토이즈 라이브러리, 쿡웨어 라이브러리, 툴스 라이브러리 같은 개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했었습니다. 듀일리스 라이브러리는 듀이의 십진분리법을 쓰지 않는 자료의 배치를 채택한 도서관이라는 것이고요. 토이즈 라이브러리는 장난감 도서관, 쿡웨어 라이브러리는 주방기구 도서관, 툴스 라이브러리는 공부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서관이 대여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책 이외에 다른 것에도 적용을 해본 그러한 시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장난감 도서관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나타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요. 한 번의 시도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영향으로는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서의 전문성은 분류와 목록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분류와 목록은 사회적인 고유의 역할이 약화된 상태죠. 사서들은 이를 스스로의 전문 직업성에 대한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분류와 목록의 사회적인 가치가 약화된다면 과연 사서의 직업 전문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다양한 형식의 도서관 속에서 사서의 역할을 무엇으로 찾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기관 기반의 전문직으로서 사서는 스스로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도서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용자 중심과 이용자 관점을 대비해서 놓았는데 1900년대 후반 정도에 도서관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도 이용자 중심, 즉 유저 센터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이용자 중심이라고 하면서 이용자를 많이 고려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용자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고려했는지 아니면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원하는 것을 고려했는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터넷에 관련된 건데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90년대 무렵에는 앞으로 사설 직업에서 사설을 꼽는다든지 도서관의 기능이 약화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터넷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서관의 역할은 작아지고 도서관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계속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도서관과 인터넷은 결코 같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도서관과 인터넷은 뭐가 다른가라는 겁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은 같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를 찾고 자료에 접근하고 그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도서관과 인터넷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터넷은 실제하지 않고 도서관은 실제한다는 것이죠.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실제한다면 어딘가 위치 지어지고 이렇게 위치 지어지면 그 위치와 많이 벗어난 곳에서 도서관이 서비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 공공도서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뉴욕 공공도서관은 4개의 큰 도서관과 80여 개의 작은 도서관들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도서관 조직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뉴욕 공공도서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보세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한국 사람은 그곳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니까요. 도서관은 어쨌든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을 서비스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하면 인터넷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인터넷에서 잘 나오는 방식으로 인터넷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런데 도서관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도서관은 그 지역 사람만 쓰는 거니까 그 지역에 맞는 자료를 모으고 개개인에게 맞춰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터넷은
매우 시스템 중심적, 즉 검색 서비스 중심적이고 약간 대량 생산 체계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도서관은 지역 주민만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맞춤 서비스를 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인터넷의 글로벌한 성격과 도서관의 로컬한 성격은 아주 대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관점을 얘기했을 때 얘기한 건데 그 마케팅의 관점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는 과거에는 상품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였는데 이후에는 상품을 통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최근에는 상품의 교환과 이용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계속 관점을 바꿔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과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며 그리고 그러한 제공 혜택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는가,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 도서관은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용자 관점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의 적용과 마케팅 활동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랬을 때 도서관이 포함된 거버넌스의 구조 속에서 마케팅과 연관하여 도서관이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은 또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리고 자원 확보와 서비스를 통한 혜택의 제공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도서관에게 많은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원들은 이용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서관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도서관이 한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한계도 같이 이해해 주시고 도서관을 자기한테 좀 더 맞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맞춰나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서관이 어떤 문제를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럼 이로써 지금까지 역사 속의 도서관, 도서관의 역사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도서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됐으며 지금 도서관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